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드실 줄 압니다만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동속에 뼈이식을 하지 않고 환자의 피만 채워서 뼈를 만든 수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환자분이 아닌 치과 원장님께서 직접 저희 병원에 물어보신 건데요. 그 방법을 알고 싶으니 세미나 일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언제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동 속에 뼈이식을 하면 왜 안 좋은지, 또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었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실제 임상 케이스입니다. 다 보시고 나면 굳이 저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악 대구치 미싱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잔존 골 길이가 얼마 남아서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스처를 추가해서 3개의 픽스처를 소켓 방식으로 뼈이식 없이 그냥 밀어 올려 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시에 출혈로 의해서 피가 상동 바닥에 고이게 되었고, 상동의 구조와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바닥뼈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 군데서 단단한 치밀골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 후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 후 사진인데, 여기 높게 거상된 부위가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변하는 걸 볼 때 이 부위가 연조직이 아닌 신생골임을 알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히 성숙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5개월 후 사진인데, 뼈가 전보다 더 성숙되어 단단해진 결과로 전보다 더 하얗게 보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이 부분을 CT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높이에서의 7개월째 수평 단면과 17개월째 수평 단면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7개월째는 이 부분은 아직 기질고만 있지만 17개월째는 뼈가 자라 들어와서 구멍을 채우고 있고 전체적으로 더 단단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이 높이에서의 7개월째와 17개월째를 비교해 보면은 7개월째는 이랬지만 17개월째는 완전히 성숙한 뼈가 픽스처 위를 완전히 덮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뼈이식도 하지 않고 그냥 소켓 방식으로 밀어 올렸을 뿐인데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뼈가 많이 생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긴 픽스처를 심었을 텐데, 짧은 걸 심은 이유는 이렇게 뼈가 많이 생긴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소켓 방식에서는 반대에 심은 것처럼 결과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을 썼지만 보시다시피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동막이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나 넓게 위로 확실하게 거상이 됐기 때문이고, 둘째, 수술 시에 예외적으로 많은 출혈이 있어서 상동속이 혈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 게다가 상동의 구조가 혈병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많은 혈병이 녹기 전에 신속하게 기질골로 바뀔 만큼 환자의 당시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런 예외적인 운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뼈가 생길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그 답을 이 케이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혈병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은 뼈를 만들고 싶을 때는 밑으로 하는 소켓 방식이 아닌 옆으로 하는 윈도우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쉽게 뼈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피를 뽑아서 상동 속에 채워주기만 하면 저절로 뼈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인공적 혈병 형성 술식이라 부르고 있고 줄여서 ABC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ABCP에 의한 고령성 케이스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상동의 구조와 환자의 체질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했지만 ABCP에 의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선 ABCP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환자의 피만 채워줘도 저절로 뼈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한 뼈가 뼈 형성에 방해된다는 이 원칙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방식대로 따라 하더라도 결과가 아마 시원찮았기 때문입니다. 도움 말씀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시간이 나실 때 원장님들의 과거 상동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뼈 잔존 골 길이가 애매해서 뼈이식 없이 속개 방식으로 그냥 밀어 올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비슷한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제 확신이 들겠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저처럼 ABCP를 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찾기가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언제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신에 1대1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태온테크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